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저의 독서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습니다. 독서법이라고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이제 공부하는 이제 테크닉이에요. 저의 공부 테크닉. 근데 이 공부가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뭐 수험 공부, 입시 공부 아니면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공부법은 저는 잘 몰라요. 실제로 제가 공부를 잘했던 학생도 아니고 그런 공부 잘하는 테크닉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공부를 잘했던 거는 무슨 공부를 잘했냐? 리얼 월드 공부는 저는 잘했어요. 리얼 월드는 뭐냐면은 가공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제 리얼 월드 아니에요? 그게 이제 뭐 장사, 인간관계는 잘 못한 것 같기도 한데 연애는 또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명상이라든지 뭐 행복. 저는 행복 공부는 아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실천도 잘하고 있고 건강도 나름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지금 쉬고 있는데 공부를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걸 또 잘 헤쳐나가요. 이 감기에 걸려도 그리고 면역도 잘 관리를 하고 특히 이제 장사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는 거죠. 장사라는 거는 더 이상 이제 이건 학교나 회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내가 사장이 돼가지고 하는 게 장사 아니에요. 그게 크든 작든 간에. 근데 이거는 회사라는 어떤 그 테두리, 뭐 학교라는 어떤 그런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생 리얼 월드에서 벌어지는 진짜 세계의 공부. 이거를 위한 공부는 잘했단 말이에요. 왜냐? 테크닉이 있어서 저만의 테크닉. 이거는 제가 누구한테 배웠다기보다는 살짝 제가 감이 있었어요. 이 공부하는 감이. 그러니까 제가 감이 좋아가지고 일을 잘해서 장사를 잘했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저한테는 새로운 일이었으니까 저도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어릴 적에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근데 이 공부하는 스킬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장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시장 조사도 우리가 제가 맨날 시키는 거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는 그 테크닉이 있는 사람은 정말 잘해요, 그거를. 아무리 몰랐던 분야에 시장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물론 제가 익숙한 분야의 그 시장조사를 먼저 해라. 여러분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늘 쇼핑을 하던 분야에서 시장조사를 해야지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또 그렇지 못한 카테고리를 우리가 시장조사해야 할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테크닉이 좀 있는 분은 정말 잘해온단 말이에요. 근데 리얼 월드 공부 테크닉이 없는 분들은 답답해 나오는 결과물들이.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그 수험 공부라든지 아니면 회사 내에서 그 직장 상사들한테 칭찬받는 그런 공부 이걸 잘하는 사람, 뭐 소위 능력 있는 사람들이죠.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회사 가고 또 승진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리얼 월드 공부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 테크닉을 몰라요. 리얼 월드 공부하는 테크닉을. 그래서 아무리 책을 많이 보고 강의를 듣고 해도 그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해. 근데 오히려 이 리얼 월드가 뭐라고 그랬죠? 장사가 대표적인 거고, 건강, 행복, 인간관계, 연애, 뭐 이런 리얼 월드 잘하는 사람들은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공부를 학교에서 못했던 분들이 더 잘해. 왜냐면 사람이란 게 이쪽 능력이 떨어지면은 또 반대 또 능력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로 학교에서 공부를 못 해야지 장사를 잘하는 것 같은 희한한 세계란 말이에요. 기본은 뭐 물론 하겠지만 이렇게 중간 이상 치고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 참 손에 꼽기 드물다 그거예요. 장사를 정말 잘한 사람. 자, 저의 이제 공부법인데, 저의 독서법. 그냥 지적 호기심으로 처음 보는 분야, 낯선 분야에 대해서 뭐 독서를 한다, 공부를 한다. 이럴 때는 뭐 일반 다르지가 않아요. 과거에 그 수험 공부하는 거하고. 그거는 그냥 공부를 하면 되는 거지. 그냥 쭉쭉쭉쭉. 근데 그런 공부는 그 결과가 지적 호기심이 채워지는 거고,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식 정도가 생긴 목적이잖아요. 목적의 달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리얼 월드에서 이렇게 변화까지 이르지가 않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재미로 하는 공부니까 뭐 그런 공부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시면 돼요. 원래 하듯이 그냥 내용 파악 잘 하고 저자가 쓴 그 내용 잘 따라가고 내용을 이해를 잘 하시고 여러분 거를 만들면은 뭐 만족한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현실 세계에서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현실 세계에서 뭔가가 성과가 일어난다든지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 강의를 듣는다, 책을 읽는다. 이럴 때 그 독서 방법을 제가 한번 저의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저는요, 이런 현실 세계에 관련된 책들을 읽을 때
제일 큰 포인트가 뭐냐면은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은 이런 종류의 공부를 할 때 어떤 태도로 그 공부에 임하냐면은 마치 교주를 찾는 듯한 느낌으로 강의를 고르고 책을 고르고 그 다음에 그 책을 읽어요. 그러니까 정답을 얘기해 주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게 제일 큰 잘못이라는 거죠. 이게 학교 다닐 때처럼 뭔가가 정답이 딱 나와 있는 그런 종류의 세계라면은 그런 태도가 맞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장사 못하는 게 바로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정답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그럼 이러려면 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정답이 아닌 책이나 정답이 아닌 강사들은 또 가짜라고 딱 얘기를 해버리고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선택한 이 사람이 정말 진짜인 것 같다, 뭐 찐이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또 다 맞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태도가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 딱 봐도 이 답이 나오잖아요. 리얼 월드, 장사 잘하는 방법, 뭐 연애 잘하는 방법,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잘 받으면서 사는 방법, 이때까지 역사상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 명확한 대답을 내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종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를, 상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었죠? 예수님도 지금 와서는 계속 문제가, 의문이 많이 생기잖아요. 뭐 예수님이 병을 고쳤는데 그 병을 고친 게 뭐 인도에 가가지고 의학을 배워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의학적으로 되게 후진해 있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의술을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뭐 기적으로 얘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기적들에 대한 뭐 의문도 생기고. 그러니까 하물며 그렇게 위대한 기독교의 구루까지도 이렇게 의심이 많이 받는데 누가 이런 리얼 월드에 대한 답을 책 하나 썼다고 뭐 강의 잘한다고 저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겠어요? 저는 알았단 말이에요. 아무도 100%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결론에 이르렀냐면은 아무래도 강의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책이 많이 팔리고 이런 사람들은 100을 얘기했을 때 100은 다 진짜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30% 정도는 그 안에 진짜가 있겠다. 본인이 정말 경험하고 내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겠다라고 딱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70% 중에서 또 30%는 이제 과장인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40%는 이제 시간이 비니까, 책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지면이 비니까 대충 이것저것 남의 거, 남의 말 뭐 이래가지고 이제 짬뽕 해가지고 양떼기 했다. 그래서 그게 뭐 강의든 책이든 뭐든 간에 유튜브든 간에 누가 100을 얘기했다 그러면은 최소한 그 중에서 30% 내가 건질 게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은 가짜 진짜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가짜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30%가 만약에 진짜가 없으면은 아무도 그 채널을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정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 모든 정답을 얘기해 주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이 얘기해 주는 대로 그걸 다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장사든 뭐 연애든 건강이든 적용을 한다. 이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가리킨 강사 스스로도 본인도 30%만 진짜를 얘기하고 나머지는 과장과 남의 얘기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자신 없는 얘기를 한 건데, 문제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책을 보는 사람은 그게 다 100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전적으로 다 응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골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인간관계다 그러면은 뭐 친구 몇 명 읽고 끝나겠지만, 건강이다 그럼 이게 되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런 책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요즘 책방 가면은 뭐 비타민 얘기도 많고 간헐적 단식 얘기도 많고 뭐 고탄저진가 저탄고진가 뭐 이런 의학 책들 되게 많이 나오죠. 저는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본인은 이제 100을 얘기했겠지만 본인 스스로도 알 거예요. 그게 얼만큼 진짜가 있고 나머지는 이 책을 더 잘 팔기 위해서 과장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도 잘 모르는데 이 책의 어떤 그 발리데이션, 자기가 말하는 그 말발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 뭐 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을 또 차지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포션은. 그러면은 그거를 잘 분별해 가지고 이것만 딱 받아들여서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전부 다 내 생활에 적용해 가지고 극단적으로 뭐 단식을 하고 극단적으로 저탄고지를 한다. 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장사 공부를 하든 건강 공부를 하든 간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접근하시면 안 돼요. 모두가 30%만 진짜고 나머지 70은 걸러 들어야 되겠다. 이런 좀 비판적인 자세로 접근을 하면 해야지 여러 가지를 다 여러분들이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그 낚싯대 이야기 있죠.
이 리얼 월드에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그 해킹 방법은 이 낚싯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책을 고를 때, 책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도 낚싯대를 여러 군데 이렇게 해놓고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해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조사 열심히 해가지고 이 포인트에서 무조건 물고기 나온다 그래가지고 거기만 밤새도록 낚싯대 한다. 안 된다 그거예요. 자, 두 번째 저의 공부 테크닉은 저는 그 누구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한다 한들 그게 나한테 적용된다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강사나 어떤 저자가 뭐 장사는 이렇게 해야지 된다, 뭐 건강은 이렇게 해야지 얻는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한들 그거는 그 사람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게 또 적용되면은 또 완전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리얼 월드는 이게 운7기삼의 세계잖아요. 운이 70이란 말이에요. 운이라는 건 결국은 내가 가진 변수들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가진 그 운7기삼의 어떤 그 운과 내가 갖고 있는 그 운의 그 변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같은 그 기술이 이 A란 저자 거를 나한테 딱 적용을 한들 내가 가진 운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운 변수가 좌지우지하는 게 그래서 그게 그대로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공부는 왜 하냐? 독서는 왜 하냐? 다 이유가 있죠. 그 방법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지 공부하는 의미가 있고 독서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방법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셀렉티브하게 30%만 갖고 오라는 그거랑 관련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뭐 입시 공부 말고 이런 리얼 월드에서 벌어지는 장사, 연애, 뭐 이런 건강 이 세계는 거기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일 잘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거기에 대한 솔루션 아이디어를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나 스스로라고 생각해요. 왜냐? 나는 내 변수를 대충 알고 있잖아. 나의 성격, 나의 기호,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가정 환경, 그다음에 나의 IQ, 지적 어떤 레벨 이런 걸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제일 잘 알잖아. 내가 뭐 좋아하는 거라든지 뭐 내가 싫어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 리얼 월드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나예요. 난데 이게 잘 개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고 검증이 안 돼.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에 대한 솔루션은 내가 만들어야지 가장 적합한 인간인데 내가 정확한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움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책이나 강의나 뭐 강연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를 공부를 하면서 그 도움을 받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가설을 먼저 만들어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스스로를 봐서 나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물건을 이런 식으로 파면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가설이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거를 검증하고 혹은 내가 모르는 또 세계가 있는지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첨삭이나 검증을 하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떤 내가 맞닥뜨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가설을 가진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들어야지 이게 효과적인 거지. 나는 아무 가설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머리가 빈 상태에서 제일 옳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사람을 하나 찾아가지고 무조건 그 사람 하는 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 강의는 내 변수에 대한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얘기들을 했다가는 나가 원하는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뭐 좋게 얘기하면 이렇게 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안다는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가설을 좀 만들어내야 돼. 철학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왜 사는가? 뭐 이런 막연한 질문, 형이상학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일단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이유 때문에 태어난 거고 이런 목적으로 사는 거야. 죽음 이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가설이 있어야 돼. 그게 있는 상태에서 철학책을 봐야지 그 책이 읽히는 거예요. 비판이 되고 동의가 되는 거고. 근데 이런 생각 없이 철학책을 읽는다? 그거 어려워서 어떻게 읽어요? 난 정말 그 철학과 나와서 뭐 철학책 많이 읽는 철학 학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그 수많은 철학자들의 책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그 로직을 따라가가지고 읽을 수 있냐고.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가설이 깔리고 있어야 돼. 가설이 깔린 상태에서 너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너는 뭐라고 부리는지 한번 보자. 이런 비판적으로 봐야지 그게 읽히고 얘는 나랑 다르게 생각하네. 이 사람은 나랑 동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옛날에 유명한 명언을 남겼잖아요. 철학책은
공부를 하면서 본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동일구하면서 읽는 게 철학책이다. 철학과 나오신 분들 동의되시죠? 제 얘기가.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거를 철학책을 보면서 철학자가 하는 얘기를 따라간다는 거는 보통 곤욕스러운 얘기도 아니고 이해도 잘 안 돼요. 내가 이미 생각했던 거를 맞네,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네 라고 이렇게 검증을 받는 게 철학책인 거고, 장사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장사에 대해서 가설이 좀 있어야 돼요. 이런 상품을 이런 식으로 하면 잘 팔릴 것 같은데 라는 가설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이런 강의도 들어보고 저런 강의도 들어보고 이런 책도 읽어보면 하면서 이거 참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겠네,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겠네, 이렇게 해야지 뭐가 내가 그 책을 읽고 도움이 되고 결과로 이게 이어지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 골라서 그 사람 하는 거 A부터 Z까지 해보자,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은 근데 이런 강의나 이런 강사 모든 책들은 이거를 다 이해한다고 해서 여기 부탁드렸을 때 30%밖에 안 된다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거는 그 사람들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해외 소식 마스터 강의도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거를 다 메모해가지고 시킨 대로 A부터 Z까지 한다. 그게 딱 30%만 여러분들한테 워킹을 하는 거지 70%는 저도 몰라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설을 이미 어느 정도 가진 상태에서 제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한 가설이 맞네, 틀렸네, 혹은 뭐 더 추가해야겠네, 뭐 바꿔야겠네, 이런 식으로 그런 도움을 얻겠다는 태도로 이 강의를 듣고 영상을 봐야지 이게 도움이 되지, 마치 뭐 교주 찾듯이 뭐 이 사람 얘기하는 거는 맞으니까 다 들어야겠다, 이런 태도로 해서는 백날 변화가 안 생긴다 그거예요. 근데 이 가설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그거예요. 제가 옛날에 패턴이라는 책을 썼을 때도 대기업일수록 그 신규 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신규 사업은 이제 리얼 월드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지금 돈 버는 것들은 과거 본인 그 지금 회장님들 뭐 선선대에서 뭐 건빵 팔고 뭐 무기 팔고 뭐 최루탄 팔고 뭐 이래가지고 기간 산업으로 해가지고 돈 번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아무리 날고 기는 대기업들이라도 신규 사업하는 거는 이거는 리얼 월드거든. 기존에 자기 아버지들, 할아버지들이 하던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프라를 깔고 하는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백전백패 하는데 왜 그렇게 서울대 나오고 카이스트 나오고 뭐 콜롬비아 나오고 뭐 하스쿨 나온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신규 사업에 투자가 되는데 다 망하냔 말이에요. 왜냐? 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가설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함부로 가설을 만들어? 뭔가 내가 아이디어를 내려면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귀납적인 방법으로 가설이 나와야지 이제 그게 나오면은 거기에 돈을 때려박아가지고 왜냐면 사전에 리서치를 많이 했으니까 귀납적으로. 근데 리얼월드는 아무리 이렇게 해서 나온 정답이든 간에 2레벨이랑 2레벨은 이렇게 게임이 안 되거든.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이 로지컬리 나온 답이라 한들 이게 100이고 여기는 1000만이기 때문에 이건 게임도 안 돼요. 여기를 먹으려면은 이거 레벨에 맞는 가설이 일단 나오고 그 가설을 이제 그 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검증을 하면 되죠. 뭐 조사를 하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툴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건강이든 뭐 관계든 돈, 장사,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설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가설이 서 있어야 돼. 가설을 하려면 어느 정도 내가 뭐 조금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전혀 모르는 분야에서 장사 시작하고 전혀 모르는 분야에서 주식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내가 가설 정도는 낼 수 있는 분야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 강의나 공부를 하면서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검증을 할 때는 모든 강사의 강의가 다 도움이 돼요. 왜냐면 30%만 내가 들을 거거든. 나머지 30%는 이제 과장이고 40%는 이제 뭐 남의 말 넣은 거니까 30%씩만 내가 건져면 되기 때문에 뭐 강사의 수준이나 뭐 얘기하는 뭐 레벨이나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다 도움이 돼. 왜냐면 내가 검증하는 데는 다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얘기를 제가 두 단어로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는 비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30%만 셀렉트 하는 거. 비판적이라는 얘기는 또 바꿔 얘기하면은 너그러워지는 얘기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셀렉트를 하는 얘기는 참 거짓을 나누지 말고 비판적으로 봤을 때는 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강의가. 그러니까 너그러워진다는 얘기도 말이 되는 거지. 두 번째 키워드는 뭐죠? 가설을 먼저 세워야 된다. 가설이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지 도움이 된다 그거예요. 가설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공부를 해봤자 도움이 안 돼. 그거는 아까 제가 맨 처음 얘기한 전혀 모르는 분야에서 한번 맛 좀 보자.
그냥 호기심이나 한번 채워보자. 뭐 이런 목적으로 할 때는 뭐 이렇게 가설까지 세우고 뭐 책을 읽을 필요는 없겠죠. 근데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반드시 여러분 생각이 좀 있어야 돼. 이게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 좀 해보자. 그러고 비판적으로 남의 공부나 남의 책을 쭉 봤을 때 그때 진짜 도움이 된다 그거예요. 이 비판이란 거는 비단 공부뿐만이 아니라 예술을 감상한다든지 뭐 자연을 감상하든지 모든 분야에 있어가지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칸트도 비판 철학이 칸트잖아요. 그래서 비판이라는 게 남을 이렇게 비하하는 게 비판이 아닌 거죠. 나의 이성을 발휘해가지고 비판을 할 때 그게 나의 감성적으로 즐겁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또 모든 독서를 이런 식으로 가설을 가지고 판단력 있게 비판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또 이 공부의 세계에 있는 또 이 고전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전은 이럴 필요가 없어요. 고전은 그냥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도 고전 음악이 있고 유행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카데믹한 에어리어도 이 책도 마찬가지로 이 고전스러운 책이 있는 거고 트렌디한 거, 유행가스러운 트렌디한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마케팅 장사 이런 것도 사실 다 트렌디한 거죠. 뭐 연애 뭐 이런 얘기들도. 그래서 같은 이런 서브젝트를 다루더라도 일단 이 고전의 반열에 있는 책들은 뭐 이거는 비판을 가지고 뭐 나한테 뭐 내 가설을 검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읽기보다는 그냥 이거는 훌륭한 사람이 쓴 거니까 그 사람의 그 파동, 그 사람의 어떤 감성, 인격 그거를 이제 이 글이나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덕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괴테의 책을 읽으면서 그거를 뭐 나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읽는다든지 뭐 30%만 뭐 시렉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 훌륭한 사람이고 지적 호기심도 많고 이룬 것도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좋아요, 위대하고 그 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난 사람이 뭐 끄적끄적거리는 걸 보면은 그 필체라든지 문체라든지 그 사람이 뭐 생각하는 걸 보면은 그 자체가 나한테 덕이 되는 거예요. 이 살아가는 방식. 인생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도 그 훌륭한 파동이 나한테 영향을 주거든.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으로 내 인생에 작용을 하는 약간 보약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전을 듣고 고전을 읽을 때는 마치 그 영양제 먹듯이 그냥 쭉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읽는 자체에서 벌써 그 사람의 훌륭한 파동이 나한테 전염이 되니까 약간 빙의가 되니까 그 뭐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음악 같은 거를 우리가 뭐 판단하거나 나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듣지는 않잖아요. 그냥 그거를 들으면은 그 사람 그 작곡가의 그 훌륭함이 위대함이 느껴지거든. 그래서 그 위대함이라는 거를 감상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뭐 이렇게 풍경을 감상하듯이 뭐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듯이 자연을 감상하면 그 신의 인격이 느껴지면서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그 신의 파동을 내가 동의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훌륭한 책들은. 근데 그거가 아닌 이런 트렌디한 책들은 비판적으로 가설을 검증을 하면서 읽어야지만 비로소 도움이 되지. 최악의 케이스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냥 교주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 하는 대로 다 따라가지고 하는 거. 백전백패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유행가 같은 책이 분명히 내 스스로의 분수가 유행가인데 유행가 같은 책을 써놓고 마치 고전처럼 결론을 내는 작가들, 내는 강사들 이런 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가장 크게 현혹을 하는. 본인이 유행가 가수면은 유행가 가수스럽게 결론을 나오고 유행가스러운 범위만 터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약간 욕심이 나는 거예요. 쓰다 보니까. 내가 분명 유행가 가수긴 한데 이 책을 뭐 위대한 책, 막 고전 같은 책으로 만들 것 같은 그런 욕심이 생겨가지고 분수에 넘는 결론을 내는 거죠. 그 범위를 넘어가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걸 따라한다.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냔 말이죠. 트렌디한 유행가는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이거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생각이다. 이런 정도로 매짐을 내야지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이게 절대적인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분별력 없는 분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책을 딱 봤을 때 이게 정말 고전스러운 책인지 아니면은 트렌디한 책인지를 분간을 좀 해야 돼요. 고전 책은요. 장르 불분한 모든 리얼 월드에 다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좋은 파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만약에 고전이라면 그게 오페라라 하더라도 나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고 만화라 하더라도 이게 고전스러운 만화라면은 뭐 훌륭한 인간관계를 맺는데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훌륭한 파동이기 때문에 이 파동은 사실은 장르 불문하고 다 올바른 태도를 가지게 해주죠.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고전은 다 좋은 거예요. 고전이면 모든 것이. 왜냐하면 고전은 작가의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작가의 포커스를 느끼는 게 고전이지, 고전은 그 안에 있는 뭐 주제나 소재나 뭐 이런 게 고전이 아니거든. 근데 이쪽 트렌드, 이 유행가 카테고리로 내려오면은 이쪽 공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철저하게 우리가 비판적으로, 그리고 나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선별적으로 공부를 해야지만 도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절대 맹종할 대상을 찾는 그런 방법의 공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이 화자가 언변이 부족하고 지식이 짧아서 이 정도밖에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수 없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도 들을 좀 아량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무슨 말 꼭 하고 싶었는지 이해하시고 정말 도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부하는 태도는 여러분 평생 갈 거기 때문에 오늘 얘기 꼭 명심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